사회초년생분들 제발 이렇게만 하면 100점짜리 보험 평생 가져가실 거라 확신합니다. 기존에 가입하신 보험들이 있으신 분들도 꼭 기존 보험과 비교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내 가족을 지키는 또 다른 보험가족 보험남매의 지원쌤 사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30 사회초년생분들 그리고 2030 자녀분들을 두신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는 정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보험료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아껴가실 수 있거든요. 한 푼을 쓰더라도 더 의미있게 쓸 수 있게끔 포인트만 쏙쏙 집어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보통 사회초년생분들 이제 사회의 직장인이 되어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실 텐데요. 내 월급에서 저축도 해야 되지, 개인적인 생활비도 써야 하지, 나중에 차를 구매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목돈 마련도 내 월급 안에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죠. 맞아요. 이 여러 가지 준비를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내 재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건데요. 맞아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회초년생이었던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고민도 생깁니다. 엄마 아빠가 너 이제 돈 버니까 보험 너가 가져가라. 부모님께서 준비해주신 보험이 있다면 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지 새로 준비해야 할지도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보험남매가 준비했습니다. 20대, 30대 사회초년생 분들을 위한 보험, 가성비 있게 준비하는 방법과 전략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현 시점 가장 유리한 부분만 쏙쏙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돈 나갈 때가 많은 2030 분들의 특성상 좀 이제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보험 때문에 머리 아픈 고민도 해결될 것이고 불필요한 지출도 막을 수 있을 거니까요. 잠깐만요. 방금 뒤로 가기 누르려고 하신 분들 다 봤어요. 모두 끝까지 집중하세요. 집중! 자, 우선 보험남매 채널에 문의 주신 사회초년생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보험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물론 젊으니까. 그렇죠. 그쵸. 그 젊음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겠죠. 네, 아무래도 젊은 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으니까요. 맞아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예시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민지랑 철수라는 친구 두 명이 있습니다. 이제 민지와 철수라는 사회초년생의 두 친구가 같은 회사에 함께 입사를 했어요. 동반 입사를 한 거죠. 네. 근데 철수가 나는 보험에 대한 지출이 아까워. 지금 안 아프고 건강하잖아. 그냥 여유 자금은 적금 들래 라고 합니다. 월 급여가 250만 원이라면 생활비, 고정지출 등 빼고 여유 자금 150만 원을 적금으로 준비하게 된 거죠. 자, 근데 반대로 똑 부러지는 민지는요, 할아버지께서 암 진단을 받으셔서 가족들이 할아버지의 치료비를 내드리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거나 성실히 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빨리 느끼고서는 추후에 결혼생활과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려나갈 때 예상치 못한 의료비에 대한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지는 똑같이 25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식비나 교통비, 생활비 등의 고정지출은 빼고 철수랑은 다르게 150만 원에서 140만 원은 은행에 적금을 넣고 남은 10만 원은 실비보험과 암내 심장질환 수술비 등이 들어가 있는 종합보험을 가성비 좋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서 건강검진을 받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둘 다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공교롭네요. 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민지랑 철수는 암에 대한 치료비와 생활비 등 여러모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민지는 140만 원씩 은행에 저축을 하면서 남은 10만 원으로 실비보험과 암내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까지 방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합보장을 10만 원 선에서 미리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종합보험 안에 암진단비 5천만 원 그리고 실비보험에서 지출한 의료비까지 커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40만 원씩 2년 동안 꼬박꼬박 은행에 저축도 해놨기 때문에 그 소중한 돈들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철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힘들어졌겠죠?
애초에 보험에 대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이 하나도 없었고 은행에 매월 150만 원씩 저축한 적금을 어쩔 수 없이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이율 3% 은행 적금으로 저축을 한 상태였고 매월 150만 원씩 2년간 저축을 해서 원금 3,600만 원에 세전이자 112만 5천 원, 그리고 이자에 대한 15.4%의 이자 소득세를 차감해야 하기 때문에 17만 3,250원을 제외하고 적금 통장을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 치료 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못하는 것을 감안하여 어쩔 수 없이 이 돈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모두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어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질병이 올 걸 예상하고 나는 아플 거라서 보험을 가입해야 해. 나는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보험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의도치 않은 상황들은 정말 다양하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죠. 네.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민지처럼 나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의 이런 의료비 리스크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과하지 않은 선에서 꼭 필요한 보장은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똑부러지는 우리 20대, 30대 시청자분들을 위해 사회초년생 보험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정말 효율적으로 필요한 것만 딱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까지 정말 이 영상 하나로 모두 해결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보험남매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부모님께 물려받은 보험이 있으신 분들도 체크해보세요.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게 모든 보험을 다 가입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뭘까요? 만약 우리 가족 중 한 명이 어떤 질병에 해당이 됐을 때 경제적 리스크가 크고 발생 확률도 높은 질병, 그런 것들로부터 나와 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게 바로 보험이잖아요.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보험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발생 확률도 높고 해당이 됐을 경우에는 나와 가족들이 경제적 리스크가 큰 것들,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위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시연쌤, 그럼 어떤 식으로 보험을 조립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조립해야 하는지 보험을 가입하실 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험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손의료비, 실비보험입니다. 실제로 내가 손해본 의료비, 즉 다치거나 아팠을 때 내가 낸 병원비에서 일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다 보상해주는 보험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보험 중 하나가 바로 실비보험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4세 남성, 여성 각각 상해급수 1급 기준 이제 사무직으로 설정을 한 후에 각 보험사별로 싹 다 비교를 했을 때 남성과 여성 9,000원대에서 만원대로 준비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 보험을 만들어주는 담당자가 이렇게 각 보험사들을 비교해서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면 단돈 몇백 원이라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실비를 준비했다면 그 다음은 바로 3대 진단비부터 배상 책임까지인데, 우선 설명드리기 앞서 이 3대 진단비와 수술비,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종합보험 하나 안에 다 들어갑니다. 각각 따로 가입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보험 안에 얘네들이 전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실비 다음에 그 다음 우선순위 두 번째, 암내심장에 대한 3대 진단비입니다. 대한민국 사망 원인 5위 안에 이 세 가지 질병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감기 걸려서 기침 콜록콜록 한다고 그거 보험금 받아보자고 보험 가입하는 게 아니죠. 이 3대 질병 때문에 정말 보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건 사실 말할 게 없어요. 정말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제일 중요하죠. 네, 보통 실비보험은 내가 입원, 통원한 의료비를 내가 부담해야 할 돈을 일부 제외하고 돌려주는 보험이지만 입원이나 통원이 무제한이 아니라 5천만 원 한도로 보장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원 의료비 같은 경우 보통 하루 2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료비 리스크를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3대 진단비를 같이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보장 세 번째는 바로 수술비입니다.
살면서 크고 작게 수술을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티눈이나 자궁근종, 유방의 섬유선종이나 건강검진 중 대장용종, 위용종, 치질, 무지외반증, 하지정맥류, 아니면 산모들의 제왕절개 등등등 정말 다양하게 수술을 할 일들이 많습니다. 수술비 보장은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수술비 보장에 대해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잘한 것들 말고 대표적인 수술비 특약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병 수술비, 두 번째, 질병 1-5종 수술비, 세 번째, 엔대 수술비.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요점만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술비는 딱 2가지, 질병 수술비와 1-5종 수술비입니다. 질병 수술비는 각 보험사에서 줄 수 있는 수술비의 범위 중 단연 가장 포괄적인 범위를 보장하는 수술비를 말합니다. 보험사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폭 넓은 수술비란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질병 1호종 수술비입니다. 1호종 수술비는 약관에 명시된 수술 분류표를 기반으로 해서 수술의 방법, 즉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장이 되는 게 바로 1-5종 수술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병 수술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입을 하는 이유는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짜잘한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1, 2, 3, 4, 5단계, 즉 위험 난이도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적으로 폭 넓게 지급을 한다는 거죠. 1단계가 가장 낮은 금액을 지급하고 단계별로 위로 올라갈수록, 즉 위험 난이도가 높을수록 높은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질병 수술비 다음으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수술비 보장 중 가장 포괄적인 범위로 다양하게 지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넓은 범위를 지급하는 질병 수술비는 보장 금액의 한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만 가지고 계신 건 실제로 필요할 때 큰 금액을 지급받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보험 전문가들이 수술비 보험을 만들어 드릴 때 플러스 알파로 꼭 만들기를 권장드리는 게 1-5종 수술비입니다. 만약 방금 말씀드린 질병 수술비랑 1-5종 수술비, 나는 이 2가지 특약을 들고 있는데 대장용종 제거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중복 지급인가요? 중복 지급이 됩니다. 각각 지급되기 때문에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넘게도 지급이 됩니다. 시원쌤, 엔대 수술비에 대해서 또 설명을 안 드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질병 엔대 수술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험회사에서 정한 특정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를 선택적으로 좀 더 많이 받도록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대표적인 3가지 수술비 진짜 핵심 포인트만 쉽게 쏙쏙 알려드렸고요. 이거 말고 다른 수술비 특약들이 많이 있으시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 수술비도 방금 말씀드린 질병 수술비 1호종 수술비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4번째가 일상배상 책임입니다. 이 특약은 정말 저 지원쌤이 개인적으로도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가성비가 좋은 특약 중 하나입니다. 보험남매 채널에도 영상을 올려드렸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자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란 일상생활 중에서 고의가 아닌 사고로 인해 남에게 끼친 손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남한테 피해 끼치는 것들 있죠. 그걸 배상한다는 거예요. 이 특약이 도대체 어디까지 배상을 하냐? 그냥 진짜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 생각해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 빼고는 이것도 되나 싶은 것들도 다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상대방 어깨 잘못 부딪혔는데 상대는 멀쩡한데 상대방의 핸드폰이 다친 경우나 이중 주차된 차량을 옮기던 중에 차를 파손시킨 경우, 우리 집에 수도 배관이 터져서 누수가 생겼는데 그게 밑에 집에 누수 피해를 입힌 거, 이게 되나 싶은 것들도 될 정도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같은 경우는 대인 및 대물사고의 보상 한도를 1억 원 한도까지 한도로 실손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남한테 피해 끼친 것들을 대신 배상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딱 필요한 필수 보장만 총정리. 자, 여기까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지켜줄 가장 중요하면서
딱 필요한 보장을 준비할 때는 이 순서대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실손의료비 보험, 암, 뇌, 심장에 대한 3대 진단비, 수술비 보장은 질병수술비와 1-5종 수술비까지만, 그리고 일상배상 책임.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이제 딱 필요한 보장만 구성하는 방법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보험 가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4가지만 완벽하게 체크를 하셔도 보험 가입할 때 손해보실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주의사항 4가지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갱신과 비갱신입니다. 우선 갱신형은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인상되죠. 보험료 납입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그날까지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갱신 주기는 3년에서 5년, 10년, 20년, 30년 등 다양하게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보장을 받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보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험으로다가. 근데 사망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고 사망하기 전까지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네. 계속 돈을 내셔야 돼요. 반면 비갱신형은 보험료의 변동이 없습니다.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정해진 납입기간만 딱딱 지키면 90세 혹은 100세까지 그냥 보장만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료의 납입기간이 갱신형에 비해 짧고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정해진 금액만 납입하면 되기 때문에 갱신과 비갱신을 비교했을 때 총 납입하게 될 총 보험료 차이가 엄청 많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뼈대가 되는 아까 말씀드린 중점이 되는 보험들은, 기초보험들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비갱신으로 가입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실비나 일상배상 책임 등 얘네들 같은 경우는 비갱신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갱신형으로 준비를 해야겠죠. 나머지들은 모두 당연히 비갱신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사엽쌤, 이 도대체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어떻게 구분을 하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갱신형은 갱신형이라고 써있고 비갱신형은 따로 뭐 안 써있을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연만기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갱신형이고요. 몇 세 만기, 이렇게 세만기로 적혀있는 것들이 비갱신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셨다 하더라도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보험료를 납입하는 납입기간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납입기간이 20년인지 30년인지를 정말 잘 보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납입기간에 따라서 납입해야 되는 총 보험료 자체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신경 써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5만 원에 가입하는 보험을 남들보다 10년간 보험료를 더 낸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5만 원을 1년이면 60만 원, 10년이면 무려 600만 원을 더 내는 거기 때문에 절대 보험료가 싸다고 길게 가져가는 것은 비추천입니다. 결국에 아까 상엽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총납입 보험료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장 범위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험 가입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바로 대표적인 질환, 암, 뇌, 심장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3대 질병은요, 사실상 보험을 가입하실 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막상 준비를 한다고 뭐 암뇌심이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범위에 따라서 보장이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보통 암 보장은 크게 일반암, 유사암, 고해감, 소해감 이렇게 4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고해감은 상품마다 고해감이 어떤 암인지 정의된 게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해감은 일반적으로 백혈병, 뇌암, 뼈암, 식도암, 췌장암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암이 아니라 이렇게 큰 암들이 고해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아주 쉽겠죠. 소해감도 회사마다 다르게 써 있을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잘 봐둬야 되는 부분인데요. 보통은 유방암, 전립선암 같은 이런 남녀 생식기암을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일반암과 유사암. 맞습니다. 일반암과 유사암 진단비입니다. 네, 기억하세요. 일반암과 유사암입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반암과 유사암입니다. 뭐라고요? 일반암과 유사암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일반암과 유사암만 필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고해감이랑 소해감은 가입을 굳이 안 해도 일반암에서 보험금이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고해감에 해당하는 췌장암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일반암 진단비와 고해감 진단비가 합산되어서 추가로 더 지급이 되는 개념입니다. 즉 일반암 안에는 대다수의 모든 암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딱 유사암만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반암과 유사암 진단비 두 가지만 들고 계셔도 전체 암은 어디에 해당되던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뇌혈관 질환은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순으로 보장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뇌 쪽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만 준비를 하시면 I60부터 I69까지 전체 뇌혈관 질환을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심장질환은 급성 심근경색증,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그 다음이 요새는 부정맥이나 심부전까지 보장하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까지 출시가 됐죠. 이 순서대로 보장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되고, 가족력이나 현재까지의 병원 이력,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보장 내용들을 고려하셔서 허혈심장질환 진단비로 준비하실지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하실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가성비 있게 정도껏 보험을 준비를 하고 싶다 한다면 허혈성 심장질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대망의 마지막 차례입니다. 보험료를 비교해봐야겠죠. 그 전에 정리해보면 첫 번째 실손의료비보험, 두 번째 암, 뇌, 심장에 대한 3대 진단비, 세 번째 수술비 보장은 질병수술비와 1호종 수술비까지만, 그리고 네 번째 일상생활 배상 책임. 자, 마지막으로 각 나이대별 남성과 여성 기준으로 각각 설계안과 보험료까지 보험사별로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구성을 했을 때 중증 질병이 해당이 될 때는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를, 전체 보험료를 납입을 면제시켜주는 납입면제 보장, 그리고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과 유사암 진단비 1천만 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에 대한 수술비 각각 1천만 원씩,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장 범위가 넓은 질병 수술비 30만 원, 질병 1호종 수술비 20만 원에서 1천만 원. 자, 여기까지는 모두 비갱신이고요. 마지막 1억 원 한도로 남에게 끼친 피해를 배상해주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만 갱신형입니다. 배상 책임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갱신형밖에 없어요. 갱신형 특약임에도 이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은 5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준비하는 특약이기 때문에 꼭 넣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성비가 정말 좋은 담보죠. 맞아요. 이제 각 나이대별로 25세, 30세, 35세 기준으로 5년 단위로 끊어서 남성, 여성 각각 보험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나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그 사이에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주요 보험사 9곳을 모두 비교했고요. 먼저 25세 여성 직업급수 1급 사무직 기준으로 20년 납 90세 만기로 설정했을 때 A회사가 57,132원으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I회사가 75,820원으로 보험료가 가장 비싼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이가 좀 크게 나네요. 그렇죠. 거의 2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가장 저렴한 회사와 가장 비싼 회사의 월 보험료는 18,688원이나 차이가 나게 되죠. 그럼 20년 납 기준으로 총 납입하게 될 보험료는 무려 448만 5,120원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4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이래서 각 보험사별로 꼼꼼히 비교해주는 전문가가 내 담당자인지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네요. 자, 그 다음 25세 남성입니다. 동일하게 설계를 했을 때 가장 저렴한 회사는 B회사로 월보험료는 61,267원이네요. 자, 그 다음 30세 여성입니다. 동일하게 설계를 했을 때 가장 저렴한 회사는 이 회사로 월보험료는 66,202원이고요. 그리고 30세 남성입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설계를 했을 때 월보험료는 72,005원. A회사가 가장 저렴합니다. 이제 35세 여성 기준입니다.
35세 여성의 경우 F회사가 75,308원으로 가장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35세 남성 기준으로는 A회사가 82,641원으로 가장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20대, 30대 사회초년생분들을 위한 정말 딱 필요한 필수 보장만 준비하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꿀팁과 각 보험사별 보험료 비교까지 총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어떠셨죠? 너무 유익했어요. 저도 유익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든 설계사가 똑같은 보장을 설계했을 경우 보험료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께 가장 합리적이고 필수 사항들만 딱 엑기스만 잘 설계를 해드렸는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가입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욱 중요한 건 가입 후에도 보험금 청구를 하실 때 오랫동안 곁에서 다양한 보험 지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 담당자를 곁에 두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입도 중요하겠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저희 보험남매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을 통해 손해가 아닌 수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남매 채널에서는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분석하여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은 가족력, 생활습관, 직업, 직무에 따라 설계안이 모두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맞춤 플랜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다, 상담을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남매 검색하셔서 연락주세요. 내가족 보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보험남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내 가족을 지키는 또 다른 보험가족 보험남매의 지원쌤, 상엽쌤이었습니다. 빨리 보라트 해주세요. 지원쌤, 상엽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방금 왜? 아니 볼하트를 이걸 왜 못해? 아니 그거는 빵떡 같은 거고 이렇게 옆에 하트, 아이돌 하트야. 나 아이돌 같지 않아? 안 와. 진짜 안 와.